무드셀러님, 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연금센터 직원이다 보니까 퇴직급여 제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친구도 싫어할 텐데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그래도 친구 좋은 게 뭡니까? 이럴 때 또 상담 도와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이제 프룬시앗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색이 저도 투자연금센터 직원인데 프룬시앗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임직원 수가 작은 이제 소규모 기업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뭐 퇴직급여 제도라고 30인 하더라고요. 이하일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투자연금 TV에서는 이제 보통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만 다뤘으니까 프룬시앗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이 주제로 다뤄본 적은 없어서. 네네. 근데 이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라는 또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개 같은 제도, 같은 거죠. 네. 이게 저도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낱낱이 샅샅이 꼼꼼하게 한번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 퇴직기금 운용팀의 백두산 선임 매니저입니다. 프룬시앗 제도가 뭔지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수님 어떤 것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나요? 프룬시앗 제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30인 이하 대상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30인 이하의 어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먼저 퇴직급여 제도에 있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일명 프룬시앗이 있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90%가 넘는 대부분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약 24% 정도만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6% 중소기업이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 90%, 일종의 대기업들은 90% 도입했는데 오히려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률이 한 24% 정도밖에 안 되면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퇴직연금 DC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는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 지원, 그리고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나아가 전문기관의 전담 운용을 통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프룬시앗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되게 많네요. 거의 뭐 76% 이렇게 되면 4분의 3이 넘는 사업장 수가 이제 퇴직금 제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퇴직금 제도에 머물게 되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하거나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도산할 경우, 또 퇴직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76%에 속하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할 근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임금 체불 중소기업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 퇴직급여 현금성 지원을 갑자기 만들어낸다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중소사업장 같으면 또 회사 경영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근로자가 못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백두산 선임 말씀 들어보면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좀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퇴직연금 DC 제도 가입자의 약 82%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DC 제도 장기 수익률 현황을 보게 되면 23년 기준 최근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56%와 2.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따로 보게 될 경우에 각각 2.14%, 2.13%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운용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데에는 투자 정보나 상품 지식의 부족,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프룬시아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프룬시앗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이를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운영해서 근로자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해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자 재정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근로복지공단과 자산운용 전담기관이 퇴직금을 알아서 운용해드립니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를 받으면서 든든한 노후 준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준계약서를 통해 간편한 제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행정적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입장에서는 네. 내가 회사에서 부담금 넣어주면 내가 그거 어디 운영할지 상품을 직접 다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금형 가입자라고 하면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람은 상품을 그럼 직접 고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회사가 전부 푸른씨앗을 가입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그러면 나나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돈 들어오면 같은 상품에 운용이 되는 거네, 똑같이. 예, 맞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담겨서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럼 나랑 옆에 있는 애 수익률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어가는 시점에 시점에 따라서 따라서. 이 기준가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이 똑같다. 네. 그럼 이제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날 기금에 가입했다. 그리고 돈 들어온 날도 똑같다. 네. 라고 하면 네, 그러면 동일한 동일한 수익률로 수익률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뭐 운용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상품에 투자하는 효과들은 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기금이다. 푸른씨앗 지금 현재 가입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푸른씨앗 적립금 규모는 약 5,400억 원 수준이고 도입 중소기업 수는 15,000여 개소, 가입자 수는 약 7만 2천여 명으로 제도가 본격 출범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가입자 재정 지원 정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금 규모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무드셀라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금을 이제 이해해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직접 운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리한 측면이 있는데 기금 자체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특별히 기금 형태를 운용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예로 들어드리면 가입자의 개별 적립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서 이것을 기금화라고 하는데요.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개별 가입자분들께서 직접 소액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해지고 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상품 조달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기금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직접 운영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기도 하고 그냥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에서도 어떤 뭐 성과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던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와 비교를 해보면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DC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으로는 푸른씨앗은 DC 제도와 달리 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제도 모두 적립금을 사회에 예치하는 것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는 금융기관에 그리고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의 경우에는 DC 가입자는 이제 직접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반면에 푸른씨앗은 공단과 운용기관이
전담해서 운영해 주게 됩니다. 공단이라는 건 근로복지공단. 네, 근로복지공단이. 말하는 거 운용은 그럼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네, 전담 운용기관에 이제 음. 위탁을 해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DC 가입자랑 프루시아 가입자 입장에서 회사가 부어지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회사가 근로자 같은 DC 가입자는 보통 1년이라면 한 달 급여치 넣어주잖아요. 네. 그럼 프루시아도 똑같은가요? DC와 프룬시안 모두 사용자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약 한 달치 임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점은 동일하고요. 급여 수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퇴직 시 수령할 급여 수준의 경우 DC는 이제 근로자가 얼만큼 스스로 운용을 잘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프룬시앗은 근로복지공단과 전담 운용기관의 운용 성과로 결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운영한 성과가 아니고 프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담 운영기관의 운용 성과가 이제 내 성과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쭉 듣고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아까 프룬시아는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DC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주체만 다르고 네. 뭔가 특별한 혜택이나 네. 지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재정 지원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때요? 프룬시앗은 이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정 지원, 그리고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혜택은 DC보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더 혜택은 있다. 네, DC형 같은 경우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일부 중도 인출할 수 있잖아요. 네. 사유가 해당되면. 네네. 이것도 프루시아도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주택 마련 혹은 의료비 지출 등과 같이 법정 사유를 충족하게 되시면 DC 제도와 동일하게 프룬시앗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로복지공단이랑 이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전담 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가 이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을 결정짓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기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나요? 프룬시앗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년 목표 수익률과 자산 운용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게 됐는데 제도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집된 적립금 중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일부만 운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담 운용기관인 저희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 배정해서 위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위험 요인, 운용 성과를 상시 점검하면서 기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 전담 기관은 주기적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시하게 되고 배정받은 자금을 허용된 투자 범위 안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군에 투자하게 됩니다. 실제 운영은 그러면 이제 자산 운용 전담 기관이 하는 거고 네. 크게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다. 이렇게 네. 봐도 그냥 네, 무방은 맞습니다. 하겠네요. 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자산을 이제 배분해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2023년 자산 배분안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단기 자금은 4.5%, 나머지 자금은 중장기 자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우량채권의 약 84%를 배정해서 기금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약 10%는 주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자산 배분 아니면 결과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운용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6.9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 수익률인 4.5%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언제쯤 하게 되고 올해는 또 그 배분 비중이나 이런 거 조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기금의 특성상 근로자분들의 이제 노후소득 보장 지원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갔고요. 또 그 자산의 규모가 기금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 채권보다는 주식이나 혹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 자산에도 투자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군에 이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 그리고 각 자산군별 기대 수익률 추정값을 이제 도출을 해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채권 비중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주식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이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인 자산 배분 비중은 일정 부분 조정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백두산 선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푸른 씨앗 제도에 도입 대상이 되는 30인 이하 기업체의 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나 대표이사분들께서도 푸른 씨앗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거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푸른 씨앗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편한 가입 절차입니다. 푸른 씨앗은 딱 2단계만 진행하면 제도 도입이 바로 가능한데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푸른 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근로자 대표 동의서라고 함은 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의 동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이렇게 서면에 받으셔서 그건 DC랑 거의 똑같네요. 네네 네. 가입 신청서랑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또 퇴직연금 DC와 달리 별도의 규약 작성 과정이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아주 간소하겠네.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맞습니다. 매번 규약을 이제 정정해야 할 뭐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 중에서 좀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거 그쵸. 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거 기금에 맡기면은 내가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푸른 씨앗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제도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제도 모두 병행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개 이상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니즈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DC 제도를 선택하시면 되고 전문가를 통해 관리받고 싶으시다면 푸른 씨앗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도를 2개를 다 동시에 도입한 다음에 근로자들한테 선택을 맡겨도 나는 푸른 씨앗 갈 사람 푸른 씨앗 가고 DC형 할 사람 DC형 해라라고 이렇게 선택을 맡겨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푸른 씨앗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동의를 얻어서 푸른 씨앗을 도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2가지 제도 중에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DC형 사업장에서는 푸른 씨앗을 도입한 다음에 DC형 가입자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예를 들어 푸른 씨앗으로 옮겨가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DC에서 푸른 씨앗으로 그리고 푸른 씨앗에서 DC로 가입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DC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자가 여러 군데를 몇 군데 선정한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원하시는 분은 사업자 바꾸십시오. 금융회사 바꾸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뭐 DC랑 예를 들어 푸른 씨앗을 같이 해놓고 원하시는 분들을 시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줘도 그것도 이제 유연하게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푸른 씨앗 제도에 무슨 지원 혜택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푸른 씨앗을 도입하면 사업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근로자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푸른 씨앗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올해 푸른 씨앗을 도입할 경우 4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연금 제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년 동안? 네, 맞습니다. 예. 또한 월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금의 90%를 납입하면
국가가 10%를 대신해서 납부해 드리게 됩니다. 중소기업별로 최대 30명 근로자에게 3년 동안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나의 중소기업은 최대 2,412만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로자한테 혜택은 어떤 게 있어요? 올해부터 가입자 재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음. 최저임금의 130%에 해당하는 월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매년 10%의 퇴직급여가 추가 적립되는 효과로서 가입자는 3년 동안 최대 80만 4천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68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게 매년 최저임금의 130%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따라서 재정 지원 130%씩도 대상도 올라가게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올해 신설되었으면은 이제 올해부터 첫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대상은 뭐 얼마나 될까요? 5월 말 첫 지급이 이제 되는데 가입자 지원금 규모는 약 2만 9천여 명, 총 12억 8천만 원 규모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 3년 동안만 해주는 거죠? 네, 3년 동안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 제도의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적립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푸른 씨앗 가입자 계정을 만들고 기존 사업주가 쌓아주셨던 퇴직금을 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계속해서 운용을 하실 수 있고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을 받으셔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퇴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푸른 씨앗에서 잘 관리를 해줘가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영했는데 퇴직하면서 이거 빼가지고 또 IRP 계좌 넣으면 내가 또 상품 운영하고 지시하고 네. 이런 게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네네. 싫으신 분들은 IRP 계좌 말고 그냥 푸른 씨앗의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퇴직급여를 이체를 해두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네. 기존의 푸른 씨앗에서 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예, 말인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까지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해서 백두산 선임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푸른 씨앗 제도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업체 대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자 재정 지원을 통해서 매년 10%의 퇴직급여가 더 쌓이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는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매년 10%를 달성하는 효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 주기 때문에 퇴직금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퇴직급여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재정지원,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분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간편한 가입 절차로 인해서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사용자 부담금이 전액 경비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도 많으실 텐데 푸른 씨앗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이 같은 말이죠. 오늘 이제 백두산 선임님 모시고 한번 알아봤는데 이 부분 보면 30인 이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혜택도 크고 또 혜택이 또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주는 거라서 조속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제도가 뭔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퇴직급여를 어떻게 관리할지 한번 좀 신경 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백두산 선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